이번 특종은 말이죠.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 난공불락의 축신, 메시의 멘탈을 뒤흔들 수 있는 특별한 메시 공략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 하나면 메시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인들 모두를 고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인들의 소울티, 남미의 녹차라고도 불리는 마테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테차를 뭐 어떻게 고문에 쓴다는 거예요? 못 마시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못 마시게 하진 않아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테차 안에 이상한 걸 넣어버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테차로 아르헨티나인들을 또 메시를 괴롭힐 수 있느냐? 이 방법은 무무가 알려줄 겁니다. 무무는 운명의 그녀 엘라나를 만나서 fall in love. 그리고 얼마 후 무무, 내 절친들과 같이 마테차 한잔 할래요? 그녀에게 달콤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무를 초대한 엘라나는 조롱박 모양의 컵에 마테 잎을 우려낸 뒤 잎을 걸러내주는 봄빌라라는 일종의 빨대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마테차,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무무의 행동들에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와, 이거 궁금하다. 이게 먹는 방식이 있구나, 이게. 그걸 안 쓴 거구나. 보통 손님 먼저 마시라고 권하지 않나? 왜 난 안 주고 혼자 먼저 마셔요? 잠깐! 지금 이전에 빨대 하나로 다 나눠 먹는다고요? 아니, 잎들이 왜 이렇게 많아? 빨대로 다 쳐버리겠네, 그냥. 아유. 과연 아르헨티나인들을 고문한 포인트가 뭘까요? 적었다. 저었어. 저었다. 젓지 말라는데 저었구나. 그냥 가라앉혀야 되나 보다. 그랬나 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손님을 초대해놓고 먼저 차를 호로록 마셨다며 그녀에게 항의한 무무. 사실 그녀에겐 다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러나온 마테차는 쓰기 마련이라 첫입은 초대한 사람이 마시는 게 예의. 그래서 손님인 무무를 배려해 먼저 마셨던 건데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항의를 했으니 엘라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짜증났겠네. 그리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에서는 2명이건 여러 명이건 한 잔에 빨대 하나로 나눠 먹는 것이 기본. 왜? 이는 우정과 마음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마테차를 한 잔에 나눠 마시는 걸 거부한 무무는 아르헨티나인인 엘라나의 호의와 우정을 무시한 겁니다. 자, 이번엔 필리핀에서 집주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손님이 필리핀인 집주인을 고문하는 상황입니다.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한 글로리아. 집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고요. 다행히 손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뭐지? 음식이 맛이 없었나? 음식 양이 적었나? 글로리아는 식사가 마무리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남겼을 때 저런 반응이 있죠. 많이 남기면은 맛없었나? 아니 저는 오히려 다 먹은 것 같아요. 다 먹어서 양이 적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너무 다 먹어버려서. 네. 손님은 음식 맛이 훌륭하다며 칭찬도 잔뜩 했고요. 식사 초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집주인에게 선물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지? 이게 끝이야? 정말? 어서. 현기증 나니까 빨리 해달란 말이야. 어서. 뭔데? 글로리아가 애태우며 기다렸던 손님의 행동은 바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안해요. 드디어 했다. 드디어 트림을 했어. 그럼 그렇지. 진짜야? 뭐야? 이 필리핀에선 식사 초대를 받은 손님이 트림을 안 하며 집주인을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트림을 해야지 오히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앞에 대고 용 트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거기서도 비면. 이건 거기서도 비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정은 아니라는 그건 거죠. 진짜 똥매너예요. 똥매너죠. 예. 트림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흔히 상식적으로는요. 식사 자리에서 트림을 하는 건 완전 비매너죠. 그런데 필리핀에선 식후 트림이 음식을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만약 손님이 식후에 트림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식사에 만족하지 못해 손님이 트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집주인을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야, 트림이 예의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뭐 좀 이렇게 포만감이 있어야 이렇게 이러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 받았을 때 트림이 어. 나와줘야 어. 집주인도 안심을 한다 이겁니다. 몸에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고서 죄송합니다. 요건 또 해줘야 된대요. sorry. 그거는 또 해주고.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피아웃 쉑비버거의 본고장 바로 햄버거가 소울푸드인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인 타일러 씨가요. 저건 미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흥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 풀어서 얘기해. 뭔데 그러지? 왜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뭐 분리해서 먹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분리해서 먹는 거 아니면 나이프로 썰어 먹는 거. 둘 아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는 그 같이 맞추고 있지. 정 기자님을 위해서 그냥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먹는 한국인 때문에 미국인이 고문받는 이유 바로 요겁니다. 그래, 칼로 쓰는 거. 자, 맛있는 재료를 모아 만든 빅 사이즈의 햄버거. 보통 사람들은 햄버거를 손에 들고 한 입에 먹기 어렵다 보니 나이프로 썰어서 포크로 찍어 먹는 거. 이거 한국에서 흔한 일이죠. 그럼. 저거 제대로 이렇게 햄버거처럼 먹으려면 펠리칸이어야 돼요. 그렇지. 입이 저렇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크와 나이프를 자주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햄버거 매장에 가서 여기 햄버거 세트 하나랑요. 그리고 나이프랑 포크도 좀 주세요. What? 햄버거를 썰어 먹는다고요? 햄버거를 나이프로 썰어 먹는다면 보는 미국인들을 고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햄버거가 크다고 할지라도 모름지기 햄버거는 손으로 들고 먹는 게 죄만 불문율입니다. 아니 뭐 안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썰어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뭘 또 고문까지 할 일이에요? 자, 한국인이 햄버거를 썰어 먹는 행위.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어떤 의미이냐? 타일러 씨의 증언에 의하면요. 햄버거를 해부해서 먹는 건 마치 한국의 김밥을 풀어서 먹는 느낌입니다. 뭐 김밥도 풀어 먹고 싶으면 풀어 먹는 거지 뭐. 에이, 시금치 따로 맛살 따로 먹고 싶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뜨거운 해장국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매운 떡볶이 매워서 헥헥거리면서도 기어코 먹잖아요. 그리고 냉면 먹을 때 아무리 잘 씹기 힘들더라도 절대 가위질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햄버거가 커서 속 재료들이 아슬아슬 떨어지랑 말랑할지라도 한 입에 왕 먹는 것이 진리. 미국에서 햄버거는 원래 그렇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 햄버거가 소울푸드인 미국에서만큼은요, 보는 미국인들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햄버거 먹을 때요, 나이프는 내려두십시오. 이번엔 미식의 나라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을 고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하면 빵, 빵 하면 프랑스가 떠오를 정도로 빵의 진심인 대표적인 빵의 나라 프랑스죠. 근데 요즘은 K빵들도 뒤지지 않잖아요. K빵 훌륭하죠. 그런데 프랑스인들 한국 빵집에 들어간 뒤 피자, 빵, 명란 바게트, 크로플, 뚱카롱까지 한 상 잘 차려주면요. 점잖았던 프랑스인들이 아주 욕을 그냥 퍼부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프랑스인들도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빵은 바로 제과점표 피자빵입니다. 우리야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순삭이죠. 근데 프랑스인들에게는 고문 그 자체.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피자빵이라 짠맛이 날 줄 알았는데 단맛이 나네요. 우린 단맛 따로, 짠맛 따로 먹어요. 이걸 한꺼번에 노이해. 피자는 보통 짭조름한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피자빵 특유의 그 단짠이 마치 우리로 따지면 흰쌀밥에 설탕을 뿌린 듯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빵 부심이 대단한 프랑스는요. 바게트는 밀가루와 물, 효모, 소금 4가지 재료만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나 첨가물은 금지해야만 인정.
엄격히 규정하는 빵 법이 있을 정도로 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맛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칙령입니다. 이거 어기질 않아요. 그러니 소시지에 달달한 옥수수가 얹어진 단짠 피자 빵은 15년간 한국에 산 프랑스인들에게도 impossible. 빵 본연의 풍미와 맛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 피자빵뿐 아니라 바게트의 풍미를 해치는 명란 바게트, 오, 진짜 맛있는데. 아몬드 가루, 설탕, 계란 흰자로 만든 꼬끄의 맛을 즐기기 위한 마카롱 대신 K 마카롱인 뚱카롱 등등등. 이 잔인한 한국 사람들 당장 멈춰라! 퓨전은 디폴트 값인데다가 빵은 일단 갈라 온갖 토핑과 크림을 듬뿍 뭐든 가만히 못 두는 우리 K의 특성상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투머치한 고문 그 자체인 겁니다. 아, 우리나라 그 쩝쩝 박사들의 계량을 못 참는군요. 오리지널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못 참을 정도구나.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7위 공개합니다. 한국 대 이탈리아, 모모로 고문하는 법. 지난 2월 한 유명 외신의 보도. 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로 알려져 있으며 얼주가는 추워서 죽을지언정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줄임말이다. 바로 한국인들의 일명 얼주가 문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주가라고 어머. 영어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주가 네네. 이렇게 써놨네. EOL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지만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의 어떤 소울푸드급으로 올라왔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다음으로 결연하게 외친다는 구호.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하나요? 이 한국인들의 취향이 이탈리아인들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인에게 커피는 앞서 소개해드린 파스타만큼이나 자부심 그 자체. 이탈리아인 대부분이 하루 석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데 주 메뉴는 뜨거운 에스프레소. 그 외에는 커피는 뭐 카푸치노, 카페라떼, 마키아토 아니면 에스프레소에 술을 섞은 카페 꼬레토 등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에 온 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던 방식에서 유래돼 미국식 커피라는 뜻의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요. 즉, Do you have ice Americano? No. With ice? With ice.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커피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 현지 카페에서 한국인이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를 주문한다면 Americano. American coffee. Ice. 진상 오브 진상 커알모 취급받기 딱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느 정도의 의미이냐? 아는 한국인들로 따지면 얼음 띄워서 차갑게 먹는 뼈 해장국 느낌이에요. 아, 커피를 누가 차갑게 해서 빨대로 먹어요. 차라리 목을 메고 죽겠어요. 이탈리아인들을 고문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파 한국인들. 반대로 한국인들을 고문하는 뜨거운 에스프레소파 이탈리아인들. 커피 하나를 둔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탈리아인들이 언젠가 아의 맛에 눈 뜨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인들을 고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차 대접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 튀르키예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튀르키예는 전 세계 차 소비량 1위. 보통 튀르키예식 홍차 이 차이를 하루에 기본 4~5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차를 한 번 마실 때에도 서너 잔은 기본. 그만큼 튀르키예인은 차의 진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튀르키예인들은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대접하는 것에도 진심.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차를 주겠다고 하는 호의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튀르키예인들은 당황하는데요. 메라바. 아, 여기는 양말 가게인가 보다. 레슨슨. 양말 사러 가도 차를 줘요? 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초면입니다. 또 줘? 좀 전에 먹었죠? 또 와요. 아, 그만해. 자, 지금 다른 장소인데요.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아니 따라줬어. 브라브란. 아, 그러니까 차를 준다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튀르키예인들에게 차 대접 금지가 고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은 과거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거주해온 유목민족들로요. 짐승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 동안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단조로운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튀르키예인들에게 멀리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외부의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정착돼서요. 지금도 친인척, 친구 등 친한 사이가 아닌 초면에도 인사만 나누면 눈만 마주치면 차를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차 대접을 거절하면 뭐지? 차 한 잔도 같이 하기 싫을 만큼 날 싫어하나? 라고 느껴서 마상.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호의를 이거 다 받으시다간 역고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하도 차를 대접받아 하루에 많게는 수십 잔까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시면 안 되겠네. 원샷 하면 안 돼. 이렇게 남겨놔야지. 그렇습니다. 네. 자, 손님을 반기는 마음과 차 대접의 진심인 튀르키예. 그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야말로 큰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인들의 차 대접은 차 한 잔 그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쉽고 4위 공개합니다. 술 마시며 뭐뭐할 수 없는 이유.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첫 경기는 졌지만 우리 동아리의 무궁화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 건배! 수고했어. 여기에서는요, 헝가리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요거 거절했어, 방금. 건배를 그- 거절했죠. 저 앞에 있는 여배우가 앞에 있는 사람이 딱 건배를 하려고 했는데 눈으로 거절했어. 아,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리모컨 했잖아. 그러니까 건배를 해야 된다는 그래, 리모컨만 했어. 틀렸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분노 유발 포인트 바로 짠짠짠 건배하기입니다. 에? 건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짠을 싫어해? 짠을 싫어하네. 짠을 싫어해요. 왜? 즐거운 술자리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짠짠짠 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요.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짠하고 건배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머. 헝가리인들이 기쁨의 건배를 하지 못하게 된 건 사실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84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지배하에 있었던 헝가리는 그에 맞서 독립혁명을 일으키지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참패. 이때 약 1년간의 전쟁 동안 수많은 헝가리 장군들이 오스트리아군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는데요. 13명의 헝가리인은 모두 무참히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잔인하게도 헝가리인들이 한 명씩 사형당할 때마다 술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던 것이죠. 아이고야. 그래서 전쟁의 수모를 기억하고 과거 장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앞으로 150년간 건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15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헝가리에서는 건배를 하지 않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단 과거 사형 집행 당시 오스트리아군이 맥주잔으로 건배했기 때문에 와인잔이나 다른 잔들로는 자유롭게 건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아, 맥주잔을 특히 싫어하는군요.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다른 걸로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이해 가능하네요.